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남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통일 관련 포럼이 크게 열렸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여의도 본사에서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 남북경협주 이 기업들 뜬다 말이 무성하다가 전문가들 초빙해서 포럼을 열었더니 이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들, 법인들이 특히 자리를 많이 메웠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남북 경제협력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기보다는 남북 경제협력 한다고 하는데 정말 큰 그림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북미 합의는 과거와 좀 달랐습니다. 국가 간 수교, 평화 구축, 비핵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과거 공동선언에서는 이번과 좀 다른 게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미국이 보상하겠다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비핵화가 확실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경제 공동체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이 사회, 문화, 정치까지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또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 두 가지가 연계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환서해벨트 경제벨트, 환동해, 그다음에 DMZ 벨트 이 세 개를 H자형으로 연결시키는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가 된 이후에 비로소 정치 공동체라는 통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북한에는 중앙급 5개, 지방급 22개 경제특구 총 27개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 진척이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이들 경제특구는 대부분 해안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지도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이 서쪽으로 서울과 평양, 개성, 신의주를 잇는 서해평의 수역과 연결시키는 이 환서해 벨트, 또 부산에서 평창, 원산, 단천 등을 동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환동해 에너지 자원 벨트, 그리고 DMZ 벨트까지 이렇게 H자형을 그리는 모습이 가능하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정 전 장관은 남한이 그동안 쌀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이런 인도주의 지원 방식을 취해왔었는데 북한은 이제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북한 측에서 이제는 지원 사업 말고 협력 사업을 하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비료나 농약 이렇게 주지 말고 비료 공장이나 농약 공장을 짓자. 한마디로 현대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시키는 공장을 지으려면 자금이 많이 들겠죠. 하나금투는 장기적으로 IB그룹에서 실제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남북 제재가 해제가 되지 않은 현재 이 수출입 등 금융기관과 도로공사, 건설사 등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물론 추진하기보다 TF팀을 조성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프라에 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아닌가, 남한 경제는 좋은 게 맞나, 북한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남한 고유 경제에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최근 이제 몇 년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수입했는가를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기계, 철강 제품, 석유화학 제품, 또 섬유우유 제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로 갖고 있는 주력 제조업을 수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우리 주력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북한의 경제 발전 단계가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새로운 코리아 시대로의 그런 전환 이런 것이 남북 경협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제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이걸 원하는 거는 대중국 의존도가 심한 북한이 이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로 미국과 남한 등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북한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BOT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BOT 방식이 좀 말이 어렵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해주면 북한에서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엑시트하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그냥 사업주가 하기에는 부담스럽겠죠. 정부기관의 신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남북경협 소요 재원이 총 122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마련된 자금 13조 원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또 이 밖에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린성 장충과 스핑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었는데 이때 아시아개발은행 ADB 차관 지원이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는 이걸 만들 때 57%, 아시아개발은행은 43%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상해 주식시장에 IPO를 해서 운영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이 밖에 북한경제특구는 공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도 꼽혔는데요. 개성지구는 장기적으로 2천만 평 대단위 개발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성시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임금 지불제인데 현실에서는 임금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없어서인데요. 부분 배급 사회라서 생필품을 당국이 주고 있거든요. 임금을 받아서 시장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업지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성구시가 지나 신도시 공업 사업 관광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언제쯤 현실화되느냐가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가장 이렇게 똑부러진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완화 카드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흐름이었고요. 12월 중간선거 이전에나 내년쯤에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좀 중후장대한 장기적인 플랜이어야 한다는 생각 포럼 가서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만난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데 대해서 좀 놀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내일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 발표됩니다. 지난달 이제 미국에서 부과한 관세의 영향이 이제 지표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